몇 가지 이제 Q&A가 올라와서 저희 의견을 가지고 몇 가지 이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딱 질문 3가지거든요. 짧게 해서 지루하실 수 있는 거니까. 워낙 제가 잔소리꾼으로 많은 잔소리를 해서 지루하시리라 생각이 들고요. 좋은 얘기도 자꾸 들으면 뭐죠? 듣기가 싫습니다. 그래서 짧게 몇 가지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과목이죠. 약 4개월. 상당히 힘들죠. 4개월 남은 지금 시점에 과목별로 어디에 중점을 두고 학습을 하는 게 좋을까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플랜은 여러분들도 객관적으로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지금 딱 4개월 만에, 그죠? 저희 9월 16일 토요일 날 있을 23회 관리사 시험에 사실 합격할 만큼, 그러니까 여기서는 뭐 제가 보는 시각이 아니라 사실 여러분들 스스로가, 그죠? 또는 이제 주변에서 요 정도면 관리사에 합격한다 더라. 그래서 요 관리사의 어떤 지금 정도의 수준으로 보신다라고 하면 여기까지 도달할 수 있느냐, 이게 관건이죠. 난 가능해. 그럼 지금부터 닥치고 그냥 공부하시면 됩니다. 근데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사실은 나머지를 객관성 있게 보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일단 2과목을 보시는 분이죠. 그래서 점검에 따른, 설계에 따른. 그럼 이제 포커스는 사실 점검 자체가 무의미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설계를 기준으로 해서 설계를 나누는 거죠. 하나는 이제 기준에 따른 문제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계산을 위한 문제,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는 거고요. 그러니까 점검 실무와 설계 시공의 공통 과목은 어쨌건 기준과 관련된 것은 공통 과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기술 기준이 됐건 또는 이제 퍼포먼스 코드, 성능 기준이 됐건 얘를 기준으로 해서 어쨌건 뭐다? 공부를 해주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전체 분야에서 뭐 왔다 갔다 한다라고 해도 절대적으로 이 기준에 따른 관리사의 영역은 50%를 어쨌건 뭐다? 우리가 기본으로 보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점검 실무에서 나머지 뭐 기타 법령, 그러니까 건축법령이 됐건, 2개의 특별법이 됐건, 또 위험물법이 됐건, 또 점검표가 됐건, 또 실무가 됐건, 이런 거 다 내려놓으시고, 철저하게 보다, 기준에 따른 것만 보시고요. 그리고 나서 계산 문제. 그러니까 계산 문제 자체로 본다라고 하면 사실은 갈 길이 좀 멀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오히려, 올해 아니고 내년, 그러니까 저희는 24년도 9월을 기준으로 해서 공부하신다. 그래서 이걸 첫 번째 하시는 방법은 뭐 말 그대로 이제 기준에 따른 숫자를 뽑아내시건 또는 기존에 보셨던 기본서에서 그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뭘 뽑아내라? 숫자를 뽑아내라. 그죠? 그래서 이제 이건 계산을 위한 전체 기준인 거죠. 그러니까 소화기구 및 자동 소화 장치에는 뭐가 있죠? 특정 소방 대상물별 능력 단위 산정 기준이 첫 번째 숫자와 관련된 기준일 거고, 또 예전으로 따지면 이제 부속용도별 추가해야 될, 그러니까 우리로 따지면 뭐 자동 확산 소화기가 됐건, 또 뭐죠? 뭐 변변 배송이 됐건, 그러니까 25제곱미터마다 우리가 능력 단위 1단위 이상의 소화기라고 하는 그런 기준, 또는 변변 배송이죠. 뭐 배전 마신 송전실, 물론 관리자의 출입이 곤란하다라고 하는 말이 빠져 있는 얘 같은 경우 숫자가 뭐가 있죠? 50제곱미터마다 적응성 있는 소화기 1개 또는 가스 분말 고체 요로절의 캐비넷이다. 뭐 이런 것들 들어가는 거죠. 또 쭉 건너뛰면 뭐가 있을까요? 103. 우리로 따지면 뭐죠? 설치 장소별 스프링클러 헤드의 기준 개수죠. 그러니까 이게 말 그대로 10층 언더냐, 아파트냐, 11층 이상에 따른 뭐 지하 역사, 지하 상가에 따른 30개, 20개, 10개 또는 이걸 뭐라고 하죠? 폐쇄형 헤드라고 하고 그 표가 있어야 되는 거고, 개방형 헤드의 경우는요. 30개를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1.6 곱하고 30개를 초과하면 뭐 한다라고 했죠? 우리가 성능 기준, 성능 설계한다라고 돼 있죠. 이런 것들을 사실은 뭐다? 뽑아내셔야 되는 거죠. 그리고 외워주셔야 되는 거야. 그걸 해서 우리 나머지 해석으로 넘어갈 거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드리면 사실은 기준을 제가 정리해서 외울 수 있도록 준비하는 과정과 계산에 따른 숫자를 뽑아내는 과정은 사실은 처음 보시는 분들은 뭐죠? 구분이 상당히 어렵죠. 그래서 뭐 이런 과정으로만 본다라고 하면 책도 여러 개 볼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교재 나와 있는 뭐 점검 실무 책이나 설계 및 시공 책을 나눠서 볼 필요도 없고, 실질적인 설계 및 시공을 위한 계산 문제를 위한 풀이 과정은 화재 안전 기준 하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큰 기준을 일단 첫 번째 이해하시고, 그 다음에 암기의 내용을 뽑아내시고, 그 화재 안전 기준상에서 숫자다라고 하는 것을 모두 끄집어내서 이제 반복적으로 돌리면서 얘를
빨리 외워주신다. 요게 이제 첫 번째 과정. 요거만 해주시면 됩니다. 언제까지? 여러분들 9월 16일까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사실 나머지 플랜이보다 10월 1일부터 다시 공부해서 그죠? 1차적으로 12월 31일 마지막까지 한 바퀴 최종 마무리하고 여러분은 누구보다도 요이 땅이죠. 왜? 요걸 해주면 내년 요맘때 되면 요때 시작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그분들보다 여러분들 뭐가 되죠? 선배야. 근데 요 과정을 해주지 않으면 그분들하고 여러분들과 다시 붙었을 때 파이팅 했을 때 뭐다? 여러분들이 뒤처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 바로 여러분들도 뭐가 된다? 장수생 대열에 합류하는 거죠. 그래서 욕심 내려놓으시고 말 그대로 뭐다? 화재 안전 기준을 철저하게 기준에 따른 내용과 숫자에 따른 내용, 숫자, 그죠? 그러니까 1번부터 9번까지 해서 이 숫자를 분리해내서 외우십시오라고 하는 거. 그리고 이제 요걸 이제 그나마 숫자로 외우면 너무 답답해요라고 하면 뭘 보시면 되죠? 기사책 보시면 됩니다. 기사책. 기사책이 가장 좋습니다. 요 정도 수준으로 맞추시고요. 요걸 셋업하시고 약간의 뭘 느껴라? 재미를 느껴라. 그죠? 요게 이제 제가 드릴 수 있는 전체 내용이지 않나 싶다라고 하는 거죠. 4개월이면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공부를 할 수 있는 지금 체질적인 것까지 준비가 되지 않았으리라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너무 욕심내지 말고 하루에 많으면 2시간, 좀 더 많으면 2시간에서 3시간 정도를 꾸준히 공부할 수 있도록 지금 기초 체력을 키우시는 거고요. 그리고 나서 실제보다 합격하시는 분들 수기 읽어보면 하루에 뭐 6시간 이상씩 공부해요. 그죠?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죠. 여러분들은 아직 2시간, 3시간 앉아있는 것도 힘든데 이렇게 공부하세요라고 하면 하시나요? 못합니다. 그죠? 내용적인 면도 상당히 어려울 거고요. 그래서 다 내려놓고 화재 안전 기준에 따른 기준과 숫자를 뽑아내고 서브로 기사책 같은 것을 보시면서 그죠? 요 숫자에 따른 기본적인 소방의 감각을 익혀주신 것이 필요하고 그리고 나서 최대로 이 시간을 빨리 땡기고 난 이후에 우리가 얘를 다시 한번 정리하고 그 이후에 실제 내년도를 기약하시는 것이 오히려 훨씬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 싶다라고 하는 거죠. 욕심 많이 내지 마십시오. 욕심 내다가 대부분의 경우 뭐죠? 중간에 다 포기하십니다. 많은 분들이 합격률을 되게 오해를 하고 계시거든요. 합격률. 그죠? 합격률이 뭐 3% 이하다. 그죠? 이거 3% 이하다라고 하는 거 되게 웃기는 합격률이거든요. 왜? 이거는 응시생 대비 합격률입니다. 무엇에 따른 2차 응시생 대비 합격률이거든요. 우리가 알아야 될 합격률은 뭐죠? 전체 관리사를 하겠다라고 해서 1차를 포함한 응시생에 따른 합격률 비율이죠. 그건 얼마죠? 그건 당연히 1% 이하입니다. 그러니까 결과론적으로 많은 분들이 노력을 하고 있지만 99%가 뭐 한다? 중간에 포기하거나 못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걸 단 4일 만에 하겠다. 능력은 인정합니다. 저보다 월등히 모든 면에서 우월한 분들이 계시리라 생각이 들고요. 다만 이제 보편적으로 본다라고 하면 이 조건을 여러분들이 과연 어떻게 생각하실 거냐 상당히 좀 고민하는 거죠. 그래서 너무 욕심내지 마시고 지금은 여러분들 공부를 위한 기본적인 기초 체력을 다지는 과정이다라고 생각하시고 그렇다라고 해서 이게 넉넉한 시간이 아닙니다. 화재 안전 기준을 이렇게 뽑아서 본다라고 해도 단 4개월 만에 마스터한다? 상당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래서 요거만 당부드린다. 나머지 다 배제하십시오. 법령 내려놓고요. 특별법 내려놓고요. 점검표 내려놓고요. 집중하십시오. 그리고 지금은 그 집중 자체를 준비하기 위한 기초 체력 과정. 여기까지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죠? 그러면 이제 오히려 훨씬 더 가볍게 준비하실 수 있고, 그 다음에 한번 시험을 경험해 보시고, 그리고 시험 자체에 죄송하지만 너무 아까워하지 마십시오. 당연히 아까운 거 맞습니다. 내가 준비가 안 됐는데 응시료를 내고 시험을 본다라고 하는 게 저에게 무의미한 거 아닌가요? 그래서 저는 어쨌건 실력도 안 되니까 내년에 24년도에 24년도 응시하겠습니다. 이런 분들 계시거든요. 이거 되게 아까운 기회를 놓치시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관리사의 어떤 공부다라고 하는 경험론을 바탕으로 하거든요. 그러니까 돈이 중요한 건 알겠는데 지금은 뭐가 훨씬 더 중요하다? 그죠? 관리사 시험이 이렇구나라고 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왜? 얘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결국 뭐죠? 계획에 따른 플랜을 지금 수정하고 있는데 이거 자체를 모르시면요. 여러분들 언제 처음 관리사 경험하시는 거죠? 내년도? 그런 거 안 됩니다. 그래서 실력이 부족한 걸 알매도 불구하고 우리 뭐다? 얘를
우리가 알기 위해서 시험이다라고 하는 걸 알기 위해서 반드시 올해 응시하셔야 되는 거고요. 다만 그 응시에 따른 준비도 어떻게? 이렇게 화재 안전 기준만 해주십사. 이렇게 보시면 오히려 부담감 없이 준비를 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여기까지. 뭐 추가적인 질문은 언제든지 질문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두 개 다 준비해야 할까요? 네,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가 하고 있는 과정이니까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작년도 이제 2022년 12월 1일 날 저희 이제 국가 화재 안전 기준, 그러니까 세이프티 코드에서 우리가 테크니컬 코드와 퍼포먼스 코드로 나눠졌습니다. 그래서 뭐 제가 수업을 하고 있는 모든 교재 기준은 어쨌건 TC를 기준으로 교재를 작성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얘를 기준으로 이제 수업을 하고 있죠. 다만 이제 TC 기준의 원문을 보시면 상당히 보기가 껄끄럽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에 있는 코드를 그대로 모방해서 코드에 따른 기준으로 대정립한다 보니까 상당히 보기가 싫은 거죠.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라고 하면 뭐 1.1.3.1 이런 식으로 되어 있으면 예전에 우리 뭐죠? 조, 항, 호, 목으로 분리되어 있어서 볼 때보다 가시도가 상당히 떨어질 수밖에 없죠. 또 여기에 따른 뭐 강조 표시나 또는 글자의 크기 뭐 이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상당히 불편합니다. 다만 내용적인 면은 사실 같지요. 뭐 거의 이제 한 99%가 내용이 같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부 이제 언어적으로 매끄럽지 않은 기준을 순화된 형태로 만든 것이 사실 이제 TC 기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얘를 기준으로 하게 되는데 사실 이제 이미 저희는 이제 이런 것들 이 시험에 관련된 뭐 산업인력관리공단이 됐건 소방청이 됐건 이쪽에서 이제 질의를 넣었지만 이분들 또한 어디까지를 명확하게 기준이다라고 말은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준비하는 과정은 이미 뭘 포함한다? 퍼포먼스 코드 성능 기준을 포함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모아바 홈페이지에 가보시면 제가 이거 2월 달인가 몇 개를 정리한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TC 기준을 쫙 깔고요. 그 다음에 옆에다 PC 기준을 깔아서 기준상에 약간 차이가 나는 기준이 있거든요. 이게 아마 30개 정도가 될 겁니다. 이건 이제 왜 이렇게 추스렸냐라고 하면 얘도 기준에 따른 질문을 할 수가 있고요. 얘도 기준에 따른 질문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제 퍼포먼스 코드 자체가 지금 갖고 있는 기준이 뭐죠? 이 테크니컬 코드 대비 되게 간략하다는 기준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이 PC에 따른 이 표현의 형태가 조, 항, 호목으로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상당히 눈에 익죠. 그래서 모든 면에서 본다라고 하면 사실 시험으로 본다라고 할 때 얘가 훨씬 더 메리트 있게 매력적으로 다가옵니다. 그래서 무시할 수 없어서 이미 33개인가 34개로 정리했거든요. 그래서 요 정도는 보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 모아바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기 때문에 얘를 기준으로 일단 참고해서 보시면 되지 않나 싶다라고 하는 거죠. 다만 요게 30여 개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 주가 되는 건 당연히 뭐죠? 당연히 테크니컬 코드 기술 기준을 주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험을 자꾸 이렇게 펼쳐서 공부하시려고 하시는데 개인적으로 추천해드리지 않습니다. 과히. 그래서 일단은 뭐다? 집중이야. 선택에 따른 집중. 그러니까 여러분들 집중은 뭐다? TC를 기준으로 선택에 따른 집중을 해주시고요. 얘가 어느 정도 정리됐다라고 하면 이후에 이 퍼포먼스 코드를 봐주시면 어떻겠냐.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뭐 자료 같은 것은 준비되어 있는 거니까 선택의 문제일 것 같고요. 다만 이제 공부하시는 분들이 이거를 그냥 시험에 따른 전략적인 면에서 이것도 저것도 다 갖고 가시려고 하는데 그건 개인적으로 추천해드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범위는 뭐 산업인력관리공단이 됐건 소방청이 됐건 명확한 범위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어쨌건 뭐다? 둘 다 범위로 봅니다. 그건 이제 이 법령에 따른, 그러니까 기준에 따른 해석을 우리 뭐라고 하죠? 실제 TC 기준과 PC 기준을 만족하는 기준이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범위로 본다라고 하면 당연히 뭐죠? 하나의 시험 범위 이렇게 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죄송하지만 힘들겠지만 둘 다 하시는 게 맞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나머지 2차 시험 답안지 작성 시 주의할 사항이 무엇이 있을까요? 심한 악필. 사실 상당히 오래 고민합니다. 지금 모의고사를 보고 있는 상태에서 이 악필을 저희가 어디까지 지금 말씀을 드려야 될까? 저희가 좀 트라우마 아닌 트라우마도 있죠.
물론 이제 기존에 이제 합격하신 분들이야 즐겁게 웃고 합격을 하시지만, 저희는 이제 불합격자 분들, 이런 분들은 이제 한번 그 내용이다라고 하면 좀 살펴보거든요. 그러니까 과연 왜 불합격을 했을까? 우리가 이제 워낙 모의고사를, 그죠? 이게 말 그대로 뭐죠? 저희는 ITC, STC, RTC 세 번의 모의고사를 돌리고 있기 때문에, 이 모의고사를 돌린다라고 하는 것은 검증의 틀을 갖추고 있는 거거든요. 검증이다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인 이제 실력에 따른 검증이죠.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상위 레벨에 있는 분들인데, 이분들이 이제, 합격하지 못하신 분들이 계시거든요. 물론 이제 설계 같은 경우는 어쩔 수 없다라고 하지만, 기준을 이야기하고 있는 점검 실무에서 사실 저로서도 상당히 이제, 곤욕스러운 거죠. 과연 실수를 했을까? 좀 그렇게 보지 않죠. 그래서 올해 이제 여기에 따른 고민으로 이 악필이다라고 하는 거 좀 더 개선을 해보자. 그래서 개선의 의미로 제가 뭘 했냐라고 하면, 저희가 3월 달에 모의고사를 진행하면서 남들은 어떻게 쓰느냐. 여기서 남이다라고 하는 것은 관리사 답안지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관리사 답안지는 뭐 내용적인 면에서 본다라고 하면 몇 줄 되지 않죠. 항목이 많아야 우리가 뭐 8개나 10개의 항목이 주가 되고 전체 10개를 쓰라고 하는 시험도 최근 들어서 거의 없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몇 줄 안 되는 답안지를 작성하면서 얘를 가지고 이제 필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상당히 모호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모학원에 있는 이제 기술사 분들의 이제 실제 모의고사 답안지를 제가 몇몇 분들 것을 이렇게 추스려서 프린트로 해서 제가 기억으로 아마 4장인가 5장을 이렇게 OT 때 나눠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의 지금 쓰고 있는 것을 좀 봐라. 내용적인 면을 검토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분들의 이제 말 그대로 뭘 검토했느냐라고 하면 필체를 보는 거죠. 필체. 근데 이 5장의 이제 기술사 답안지, 모의고사에 따른 답안지인데 이게 한 분이 작성한 것이 아니라 이게 1, 2, 3, 4, 5, 5명이 작성을 한 거죠. 그 중에서 이분의 필체를 제가 따로따로 해서 이렇게 5장으로 만들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게 원문에서 볼 때와 달리 복사본으로 보게 되면요. 사실 필체가 거의 유사한 특징이 있습니다. 상당히 아이러니컬하죠. 그리고 제가 이렇게 이제 뽑은 것은 첫 번째 뭐죠? 당연히 글씨체가 상당히 이제 우수한 분들의 답안지를 작성했다라고 하는 거고, 그 우수한 분들의 답안지에 글씨 각각의 5분임에도 불구하고 항상 뭐죠? 비슷한 필체를 보인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저 또한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좀 고민을 합니다. 특히 이제 점검의 경우는 이 변별력이 거의 제로거든요. 그죠? 뭐 어떤 분은 이제 뭐 진짜 토시 하나 빼지 않고 토시다라고 하는 것이 과연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한 분은 이고고 한 분은 그냥 고자라고 쓰면 너는 떨어지고 나는 붙는다? 그럼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렇게 볼 수도 없는 시험이니까. 그래서 사실 이제 기존까지는 여러분들에게 사실 소방으로 본다라고 하면 약간의 뭐죠? 매너죠, 매너. 뭐 이런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았는데, 사실 이제 필체다라고 하는 것은 거의 여기에 가깝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한번 진행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고민하고 있는 것 중에서 질문처럼 악필이다라고 하는 거 어디까지 신경 써야 되느냐라고 할 때 저희가 악필을 좀 고쳐보려고 지금 학원 측에서도 저 또한 많이 고민을 하고 있다. 이게 이제 지금 진행되고 있는 형태로 보여드린 거고요. 한 번만 지워주시면 이제 딱. 근데 이게 이제 사실 쉽게 안 됩니다. 고쳐지지 않습니다. 압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수업 시간에 샘플링으로 이렇게 보여드린 게 있고요. 다만 이제 우리가 바라봐야 될 글씨체는 이 정도가 가장 이상적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질문자처럼 만약에 내가 악필인데 이거 참 고민이다. 상대방이 봐도 내가 아무리 실력이 뛰어나다라고 해도 상대방이 읽기 불편하다라고 하면 과연 점수를 딸 수 있겠느냐. 그죠? 그럼 고쳐야 되는 거죠. 그리고 질문자는 이미 고칠 의지가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럼 이제 방법적인 면에서 이 악필을 고칠 수 있는 방법 기본적으로 없습니다. 그런데 얘를 좀 더 좋은 답안지 형태로 볼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게 첫 번째가 뭐냐? 일단 글자를 크게 쓰십시오. 이러면 거의 전과 후로 나눠봤을 때 상당히, 그죠? 여러분들 마이너스로 받고 있는 감점의 요인이 거의 해결이 됩니다. 보통 이제
악필인 분들의 필체의 문제점이 뭐냐라고 하면 악필의 첫 번째, 악필인 것도 문제고요. 두 번째는 뭐냐라고 하면 그 크기가 상대적으로 항상 작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채점할 때마다 막 이 찡그리면서 채점을 하거든요. 저도 이제 최근이라고 해봐야 작년이에요. 작년에 이제 돋보기를 맞췄는데 아마 돋보기를 또 맞춰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책을 본다거나 이런 채점을 할 때마다 상당히 스트레스를 받는 거죠. 그러니까 악필인 건 글씨체가 안 좋은 걸 알겠는데 거기다가 글씨까지 작으면요. 스트레스를 받을래 아주 이빠이 받게 됩니다. 그걸 과연 어느 채점위원이 그걸 좋게 보겠냐라고 하는 거죠. 채점위원도 압니다. 타고난 필체인데 이거를 단시간에 고칠 수 있다? 그건 불가능한 거죠. 다만 최소한 크기라도 크게 하면, 그죠? 이건 사람의 몸죠? 매너. 아까 뭐라고 했죠? 매너라고 했죠? 매너. 이건 성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 정도면 사실 뭐죠? 인간적으로, 전부 고려가 될 수 있다라고 본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쉽게 이제 악필 자체를 고치는 것보다는 딱 한 가지 방법, 글자의 크기를 키우십시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렇게 표현한 것이 줄과 줄 사이고요. 이론적으로 따지면 이제 70에서 80% 정도를 채울 수 있는 크기로 쓰시면 됩니다. 아까 제가 이제 기술사 답안지를 잠깐 말씀드렸는데, 여기에 기술사 답안지는 이제 세 칸이가 있고요. 여기에 이제 이렇게 줄을 쓰면 보통 이제 몇 줄을 쓰냐라고 하면 보통 한 20자 정도 씁니다. 18자에서 20자 이렇게 쓰거든요. 근데 이걸 왜 이렇게 숫자로 기억합니까? 라고 할 때 뭐죠? 얘를 지금 대비 말씀드렸던 70에서 80%의 크기로 채워서 쓰면요. 지금 나머지 서술형 답안지에서의 글자 수가 18자나 20자 안에서 끝납니다. 그래서 이게 이미 저희는 훈련되어 있는 거거든요. 근데 잘 모르시죠? 그래서 뭐 여기까지 이제 뭐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여러분들이 악필에 따른 고민은 글자를 키우시면 일단 해소가 된다. 우리가 알아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절대 작게 쓰지 마십시오. 근데 이걸 수도 없이 반복적으로 말씀드리고 하지만 고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질문자처럼 이런 의지가 있으시다라고 하면 이렇게만 해도 쉽게 해결이 될 수 있지 않나 싶다라고 하는 거죠. 뭐 여기까지. 그럼 이제 질문이 끝났나요? 뭐 사실 1차를 보신다라고 하셨을 때 상당히 이제 부담감에 따른 스트레스를 받으셨을 겁니다. 물론 이제 오늘 이제 가답안지가 나오고 채점에 따라 우리가 이제 60점을 넘고 합격하셔서 오늘 정도는 이제 실수가 있겠죠. 내일도 가족들이랑 그래서 월요일부터 열심히 이제 공부를 하실 텐데 합격하신 분도 마찬가지고 불합격하신 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시험이 뭐 인생의 전부인가요? 뭐 떨어질 수 있는 거고요. 떨어졌다라고 하면 내가 잘못이 있고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채워서 그죠? 올해가 아니면 내년이라고 다시 도전해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관리사가 되실 수 있으리라 생각이 들고요. 이건 뭐 충분히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일인데 고민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이런 실수를 내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느냐 없느냐는 여러분들 스스로의 판단이니까 여러분들이 판단을 잘 해주시리라 믿고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오늘 합격해서 이제 즐거운 주말 그리고 이제 당장 내일이나 또는 이제 월요일부터 이제 공부를 열심히 하실 분들은 공부 자체가 사실은 좀 어렵습니다. 그죠? 그리고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한 가지가 구체적으로 뭐 점검이에요, 설계요 이런 것보다 지금은 공부에 따른 이 방법이나 방향성을 한번 좀 고민해 보시는 것이 어떨까 싶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뭐 가장 좋다라고 하면 뭐 오늘 내일 즐거운 기분을 갖고 뭐 그렇게 보내셔도 되겠지만 이런 것들 이제 매스컴, 그러니까 유튜브 이런 것들 있으면 사실 워낙 많이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 보시면 이 방법적인 면에서 참 많이 도움이 될 만한 것들이 있습니다. 저도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5년 시간 지나고 뭐죠? 이 방향성을 틀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때 가장 첫 번째로 봤던 유튜브의 동영상이 누구냐라고 하면 공부의 신이죠. 공부의 신. 그죠? 우리 강땡땡 이분이시죠? 서울대 나와서 사실 이제 강사를 하고 있지만 뭐 구체적으로 뭐 수학이에요, 뭐 영어예요 이런 게 아니라 사실 우리는 기본적으로 뭐가 안 돼 있다? 공부하는 자체의 방법을 모르거든요. 노하우를 모른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에 점검이 어때요? 설계 어때요? 라고 하는 거 얻는 것 자체가 상당히 어불성설이다라고 보는 거죠. 물론 이미 뭐 이런 것에 따른 이제 준비가 되어 있는 분들은
말 그대로 본격적으로 이제 기준을 보시고 계산 문제를 접근해 주시면 되는데, 여러분들이 이 공부 자체의 시각을 갖고 있지 않고 공부에 따른 관점이 정리되어 있지 않은 분들이다라고 하면 사실은, 그죠? 이런 것들 보시는 것을 개인적으로 추천해 드립니다. 그래서 공부를 다시 셋업을 하셔야 됩니다. 저처럼 이렇게 오랜 시간, 그러니까 5년여라고 하는 시간을 보낸 이후에 내가 상당히 뭔가 착각을 했구나 라고 하는 거. 물론 지나고 나면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근데 사실 그 중간에 5년을 보내는 과정은 상당히 고통스러웠다라고 하는 거죠. 제가 말씀드렸죠. 토요일 날도 일요일 날도 도서관에 갑니다. 그죠? 하루에 10시간 이상 보내고 나서 월요일 날 회사에 출근해서 내가 돌아온 시간, 주말을 가족과 보내지 못하고 20시간을 보낸 시간을 월요일 날 내가 주말에 뭘 공부했지라고 되뇌어서 보면, 그죠? 제로야, 제로. 아무것도 기억이 없어. 그럼 놀지도 못하고, 가족들하고 보내지도 못하고, 그죠? 도서관에 앉아서 뭘 했냐라고 하는 거죠. 사실 제가 이런 생활을 5년씩이나 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런 실수나 과오를, 저지르지 않기를 부탁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뭐 소방시설 관리사, 설계및 시공, 점검 실무라고 하지만 사실은 여러분들이 공부를 제대로 해보지 않았다라고 하면 거기에 따른 준비를 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나 싶다라고 하는 거죠. 오히려 개인적으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부 자체는 뭐다? 암기입니다. 암기는 뭐다? 실제 몸을 쓰는 겁니다. 그리고 몸을 쓴다라고 하는 건 뭐다? 고통이 있는 거고요. 최근에 어떤 한 운동선수가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실제 고통스럽지 않은 것은 운동이 아니다. 죄송합니다. 고통스럽지 않은 것은 운동이 아니다. 그러니까 공부가 힘들지 않으면 뭐다? 공부가 아닌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스스로가 이제 공부에 따른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좀 더 적극적으로, 그죠? 그래서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과정, 이걸 즐기실 수 있어야 됩니다. 이걸 즐기지 못하면 이걸 버틸 수가 없는 거거든요. 공부가 재미있냐고요? 사실은 재미없습니다. 그런데 어느 수준이 되면, 그죠? 내가 알아간다라고 하는 지식 속에 이게 시험이다라고 하는 당면한 과제도 있지만 소방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가는 과정에 약간의 뭐죠? 재미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결과가 좋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의 큰 보상이다라고 하는 것도 있을 거다라고 보기 때문에, 그죠? 미련스럽겠지만 잘 견뎌주시면 누구나 될 수 있지 않나 싶다라고 하는 거죠. 특히, 운동에, 그죠? 이런 뭐죠? 이 간략하게 나가는, 우리로 따지면 잔머리 없습니다. 운동은 정직한 겁니다. 헬스로 따지면 뭐다? 헬창이 되는 거죠. 근육에 살을 붙여서 남들 보기 좋은 몸을 만드는 것과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진정으로 진짜 헬창이 되기 위해서는 뭐죠? 역기 열심히 들어야 됩니다. 쇠질을 해야 되는 거죠. 네, 쇠질이 두렵다. 근데 나는 헬창이 되고 싶다. 그럼 남들처럼 뭡니까? 이런 거 맞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런 거 맞는다라고 해서 남들이 알아주나요? 그럴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아주 단순합니다. 그죠? 단순하기 때문에 사실은 테크닉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마음은 여기까지 않나 싶다라고 하는 거죠. 어쨌건 오늘 2023년도 1차죠. 실제 이제 시험 보신 분들 많은 고생을 하셨고요. 또 되신 분들과 그렇지 않은 분들, 안 되신 분들은 위로를, 다만 이제 지금의 발판 삼아서 내년을 위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그리고 이제 오늘 합격하신 분들은 지금 짧게 나가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이제 여러분들이 어느 포지션에 와 있느냐, 내가 공부 자체에 따른 부족함이 있다. 그럼 이제 여기에 한 템포 내려놓고 한번 되뇌어야지만 정상적으로 우리가 관역에 9월 16일 날 시험을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템포가 되신 분들은, 그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무슨 여름이죠? 우리는 뜨거운 여름이야. 그죠? 뜨여죠, 뜨여. 뜨밤이 아니라 뜨염이다. 이제 뜨거운 여름을 보내고, 우리가 가을, 추수를 할 수 있는 그 농부의 심정처럼 올해 한번 멋지게 23회 관리사에 한번 응시해보는 것이 어떠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각자의 포지션에서 우리가 한번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저나 여러분들, 뭐 이렇게 되길 간절히 희망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대단히 두서가 좀 없었지만 어쨌건 개인적인 어떤 소망은 여러분들이 뭔가 하나를 얻고 또 한 가지의 어떤 전환 포인트를 좀 가졌으면 하는 것이 개인적인 욕심 중에 한 가지였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 모아소방학원의 함형덕이었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